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소개할 영화는 늑대와 춤을, 영어 제목으로는 댄스 위드 울브스입니다. 아카데미 7개 부문 수상이라는 타이틀. 들어보신 분 많으시죠? 1990년 개봉한 이 영화는 케빈 코스트너가 감독과 주연을 동시에 맡아 할리우드를 놀라게 한 작품입니다. 광활한 대지, 거대한 자연, 그리고 웅장한 스케일. 포스터만 봐도 이미 뭔가 특별한 영화라는 느낌이 오시죠? 서부 개척 시대의 미국을 배경으로 한 군인이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 함께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이 불멸의 명작을 함께 살펴볼게요. 늑대와 춤을 기본 정보부터 짚어볼게요. 원제는 댄스 스위트 울룹스. 1990년 미국에서 개봉했고 한국에서는 2021년 디 오리지널 버전으로 재개봉했습니다. 장르는 서부극이지만 단순한 총잡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드라마, 역사, 그리고 로맨스까지 담아낸 복합장르 대작입니다. 러닝타임이 무려 181분, 감독판은 236분이에요. 3~4시간짜리 영화인데 보다 보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감독이자 주연인 케빈 코스트너. 배우로서도 충분히 잘 나가던 그가 직접 감독까지 맡아 만든 영화인데 아카데미 7개 부문을 싹쓸이하는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공식 포스터 문구. 던바 중위는 곧 자신 내면의 경계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한 줄이 이 영화 전체를 요약합니다. 늑대와 춤을의 주요 출연진을 소개합니다. 감독이자 주연인 케빈 코스트너는 남북전쟁의 영웅으로 부상한 후 서부 변방의 외딴 요새에 자원부임하는 존 던바 중위를 연기합니다. 이 영화는 그가 배우이자 감독으로서의 커리어 최고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여주연 메리 맥도네는 주먹 중 주먹이라는 인물을 연기하며 어린 시절 수족 원주민에게 입양된 백인 여성으로 두 세계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을 그립니다. 이 연기로 그녀는 아카데미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조연 그레이언 그린은 추족의 현명한 정신적 지도자, 바람 속의 발길질 역을 맡아 던바를 처음 이해하고 신뢰하는 인물로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 역시 아카데미 남우조연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이 두 배우의 존재 덕분에 영화의 감동이 배가 됩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도전이었습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 서부극은 망해가는 장르로 여겨졌습니다. 아무도 3시간짜리 서부극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케빈 코스트너는 달랐습니다. 그가 가장 신경 쓴 것은 원주민 문화의 진정성이었습니다. 영화에서 수족어가 자막 없이 실제로 사용되며 배우들이 직접 수족어를 배워서 대사를 했습니다. 원주민 배우들을 주요 역할에 캐스팅한 것도 당시로서는 타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촬영, 남다코타의 끝없는 대평원을 담아낸 화면은 지금 봐도 압도적입니다. 화면 하나하나가 그림 같아요. 마지막으로 존 베리의 음악, 이 영화를 더욱 위대하게 만든 것 중 하나입니다. 테마 음악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잊히지 않습니다. 줄거리를 4개의 막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막, 남북전쟁에서 부상을 입은 던바 중위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누구도 원하지 않는 서부 변방 요새에 자원부임합니다. 그의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라지기 전에 변경을 보고 싶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막, 아무도 없는 요새에서 혼자 지내던 던바는 처음에는 외롭고 황량한 생활을 하지만 자연과 하나가 되어가며 늑대 두발 양말과 특별한 우정을 쌓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막, 수족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던 두 집단이 던바의 진심 어린 접근으로 점차 교류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막, 늑대와 추물이라는 이름을 얻은 던바는 더 이상 미국 군인만이 아닙니다. 그는 두 문명 사이에 서서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고편과 오프닝의 핵심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이나 영상 설명란에서 예고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 속 장면은 남북전쟁의 포연 속에서 기병대가 전진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이 영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남북전쟁의 격전지에서 던바는 죽음을 알면서도 말을 타고 적진으로 돌진합니다. 이 행동이 아군에게 자극이 되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자살 시도라고 불리는 이 장면입니다. 그 결과 영웅이 된 던바는 자신이 원하는 임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서부 변경을 보고 싶다는 이유로 외딴 요새를 선택합니다. 이 한 결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예고편에서 바로 이 장면들이 가장 먼저 펼쳐지며 보는 순간 영화 속으로 빨려드는 느낌을 줍니다. 이너 차일드가 아니라 늑대와 추물의 시각적 매력을 살펴보겠습니다. 메인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강물이 흐르고 버팔로 떼가 보이며
저 멀리 수족마을에 티피가 정점이 서 있는 파노라마입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말 위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는 모습은 그림처럼 아름답습니다. 1990년대 영화인데도 지금 봐도 전혀 촌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의 CG 가득한 영화들보다 더 진짜 같고 아름답습니다. 이는 실제로 미국 남다코타 평원에서 촬영된 장면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세 장면도 모두 압도적입니다. 광활한 하늘 아래 말을 타는 장면, 수족마을의 밤 장면, 그리고 수백 마리 버팔로 떼와 함께 질주하는 사냥 장면이 그것입니다. 이 버팔로 사냥 장면은 영화 역사상 가장 웅장한 액션 시퀀스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순간들은 두 문명이 만나는 장면들입니다. 왼쪽의 수족 전사들과 나란히 풀밭에 엎드려 망원경으로 지평선을 바라보는 던바. 이 장면에서 그는 더 이상 미국 군인이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한 사람입니다. 이 장면 하나에 이 영화의 모든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른쪽 위, 늑대 두바 양말과의 관계. 처음에는 서로 두려워하던 두 존재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신뢰를 쌓는 과정. 던바와 수족의 관계를 미리 보여주는 은유적 장면입니다. 왼쪽 아래, 대지를 가로지르는 마차. 알 수 없는 땅으로 떠나는 던바의 여정. 광활한 대지 위에 작은 인간. 이 대비 자체가 영화의 철학입니다. 오른쪽 아래, 버팔로 사냥에 합류하는 순간. 이때 던바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족의 일원이 됩니다. 이번엔 이 영화의 감성적 핵심, 던바의 일기와 사랑 이야기를 살펴볼게요. 이 영화의 내레이션은 던바의 일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매일 밤 그는 일기를 써요.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배운 단어들, 오늘 느낀 감정들. 이 일기는 단순한 개인 기록이 아니라 사라져가는 문명에 대한 역사적 증언이 됩니다. 나중에 이 일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영화에서 직접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메리 맥도널이 연기하는 주먹 중 주먹과의 사랑. 수족어와 영어가 뒤섞인 두 사람의 대화. 완전히 통하지 않는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언어적 장벽이 더 순수하고 진실된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언어가 아닌 감정이 진짜 소통수단이라는 것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이 영화를 위대하게 만든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존 베리의 음악입니다. 이 영화의 메인 테마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분이라면 절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웅장하면서도 서정적인 이 음악은 영화 전체를 감싸며 감동을 배가시킵니다. 아카데미 음악상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딘 세물러의 촬영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건 단순한 촬영이 아닙니다. 일몰때의 황금빛 하늘, 새벽의 안개, 버팔로 때의 먼지, 이 모든 것을 담아낸 방식이 정말 예술입니다. 아카데미 촬영상 수상도 수금이 가죠. 그리고 수족어 대사입니다. 영화에서 수족 인물들은 실제 수족어, 즉 라코타어로 대사를 합니다. 자막을 읽어야 하지만 오히려 이 점이 영화의 진정성을 훨씬 높여줍니다. 성조기를 들고 서 있는 던바의 이 장면은 미국이 무엇인가를 되묻는 강렬한 이미지입니다. 늑대와 춤을 더 풍성하게 즐기기 위한 감상 포인트 5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악부터 귀 기울여라. 오프닝 크레딧부터 존 데리의 음악이 흘러요. 이 음악의 리듬에 몸을 맡기면 3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던바의 눈빛 변화를 따라가라. 영화 초반의 던바와 후반의 던바, 그 눈빛의 차이가 이 영화의 핵심 서사입니다. 세 번째, 수족 인물들에게도 집중하라. 그레이언 그린과 로드니 그랜트의 연기가 정말 훌륭해요. 주인공 던바 못지않게 이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면 영화가 훨씬 풍성해집니다. 네 번째, 역사적 맥락을 알면 더 슬프다. 이 영화가 끝난 후 미국 원주민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면 마지막 장면이 훨씬 더 아프게 다가와요. 다섯 번째, 여건이 된다면 강독판 236훈을 예전해보세요. 펜반춤의 마이난 투리보치입니다. 이 영화의 역사적 의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부극의 부활입니다. 당시 할리우드에서 서부극은 죽어가는 장르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면서 서부극의 위상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두 번째, 원주민 묘사의 혁명입니다. 기존의 할리우드 서부극에서 아메리카 원주민은 거의 항상 악당으로 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들을 진정성 있는 인간으로 그린 최초의 주류 영화 중 하나로, 이는 단순한 영화적 성취가 아닌 문화적 혁명이었습니다. 세 번째, 아카데미 7관왕입니다. 당의 최강자였던 마틴 스콜세지의 좋은 친구들을 제치고 작품상을 수상했을 때 영화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영화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당신은 과연 상대방의 세계를 이해하려 했는가? 이 질문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늑대와 춤물에 대한 종합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제 평점은 10점 만점에 9.5점입니다. 거의 완벽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서부극의 외피를 입었지만 그 안에는 인류의 보편적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문명과 야만, 아군과 적이라는 이분법을 해체하고
인간이라는 공통분모를 찾아냅니다. 케빈 코스트너의 연출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진심입니다. 상업적인 계산 없이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해야 한다는 그 진심이 스크린을 통해 전달됩니다. 10대와 20대에게는 압도적인 스케일로, 30대와 40대에게는 나답게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50대와 60대에게는 영작의 감동을 다시 느끼게 해주는 영화입니다. 케빈 코스트너는 나는 때때로 이 영화가 나에게 준 것, 던바와 수족이 가르쳐준 것들을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늑대와 춤을 리뷰 어떠셨나요? 이 영화는 1990년대에 만들어졌지만 지금 봐도 전혀 낡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해하려 노력하라. 광활한 대평원을 달리는 말, 별이 빛나는 수족마을의 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인간의 이야기. 이 아름다운 영화를 아직 보지 않으셨다면 꼭 보시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늑대와 춤을 포함한 국내외 최신 영화와 드라마를 넷파일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즐기세요. 링크는 설명란과 화면 속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